사람들의 감정은 상처받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처는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상처는 총 선택이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4가지 선택 중에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NLP 심리 상담 전문가 손정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자동차를 어느 정도 이용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몇 시간 정도 자동차를 이용하십니까? 현대인들은 자동차라는 것이 우리 생활의 필수품처럼 자동차가 없으면 우리 일상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지금도 도로에 나가면 수많은 자동차, 값비싼 자동차도 있을 거고 저렴한 자동차도 있을 거고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가 있지만 자동차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연료가 없으면 어떤 자동차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값비싸고 멋지게 보이는 자동차일지라도 연료가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연료와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의 마음의 동력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희망, 즐거움, 행복, 설렘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선호하지만 때때로 불안, 슬픔, 외로움, 짜증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없애려고 합니다. 감정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하는 부분을 심리 상담을 바탕으로 함께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인공지능의 시대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대한 물음을 인공지능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야. 네, 교수님. 어떤 말씀 필요하신가요?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실크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실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실크는 누에고치에서 얻는 천연 섬유로 아주 오래전부터 고급 식물로 사랑받아 왔어요. 부드럽고 윤기가 흐르는 질감 때문에 의류나 침구류, 스카프 등 다양한 패션 아이템에 쓰이고 있죠. 또한 실크는 통기성이 좋고 촉감이 부드러워서 피부에도 자극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민한 피부를 가진 분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예로부터 귀한 옷감으로 여겨졌답니다. 이런 식으로 실크는 패션뿐 아니라 인테리어, 그리고 때로는 예술 작품에도 활용되는 다재다능한 섬유라고 할 수 있죠. 너 참 똑똑하구나. 이번에는 나일론에 대해서 알려줘. 네, 나일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나일론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합성 섬유로 1930년대에 처음 개발되어 굉장히 혁신적인 소재로 떠올랐어요. 가볍고 튼튼하며 탄력이 좋아서 스타킹이나 운동복, 아웃도어 의류, 그리고 각종 산업용 소재까지 아주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일론의 가장 큰 장점은 내구성과 탄성, 그리고 마모에 강하다는 점인데요. 덕분에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입는 옷부터 특수한 장비까지 다양한 용도로 쓰이죠. 이렇게 나일론은 가볍고 관리하기 쉬우며 가격도 합리적이라서 현대 섬유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소재랍니다. 오케이. 실크와 나일론 중에 어떤 것이 상처받기가 쉬워? 재밌는 질문이네요. 만약 섬유를 사람처럼 생각한다면 굳이 비유하자면 실크가 조금 더 예민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크는 천연 섬유라서 물이나 습도 마찰 등에 좀 더 민감하고 관리가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반면에 나일론은 합성 섬유라서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좋고 덜 예민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환경 변화나 거친 사용에도 조금 더 끄떡없는 편이죠. 물론 소재마다 특성이 다를 뿐이지 실제로 상처받는 건 아니지만 관리 측면에서 보면 실크가 좀 더 섬세한 케어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인공지능의 설명을 들으셨죠?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나일론보다 실크가
훨씬 상처받기가 쉽다고. 굳이 사람에게 비교하자면 실크가 좀 더 예민하다고. 근데 저는 우리의 사람들의 감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감정은 상처받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상처는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는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상처는 총 선택이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처받는 순간 굴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관계도 포기하게 되고, 일도 포기하게 되고, 행복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심한 경우는 아마 이 세상과 절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상처받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굴복 때문에 삶이 힘들어집니다. 또 다른 선택은 생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여러분들 생존 이르면 뭔가 강함이 느껴지는 것 같지만 생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상처를 안은 채로 살아갑니다. 후회를 아는 채로 살아가고 절망을 아는 채로 살아가고 힘듦을 아는 채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 행복이라는 감정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회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긍정적인 의미로 와닿을 겁니다. 하지만 회복이라는 것은 사실 상처받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처받기 이전으로 돌아가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상처가 없는 상태인 것은 다행스럽지만 그 상처를 겪는 과정을 통해서 개인이 얻게 되는 성장도 성숙도 하나도 없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개인에게 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인 번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처를 통해서 본인의 내적 성장과 성숙을 갖춰나가는 것을 번영이라고 합니다. 아마 인간의 가장 성숙된 단계가 번영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4가지 선택 중에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굴복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생존한 상태로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회복으로 멈출 겁니까? 아마 그 3가지 선택보다 누구든 번영을 선택해서 본인의 삶을 좀 더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윤택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자, 상처는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 4가지 선택의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굴복을 할 건지, 그냥 생존을 할 건지, 아니면 회복으로 머물고 있을지, 아니면 번영을 선택할 건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